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지동 교수님과 함께 고혈압과 혈압약, 즉 혈압 강화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혈압관리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성지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성지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해서 혈압관리 꿀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먼저 고혈압 환자분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혈압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정확히 혈압을 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또 이 가족용 전자혈압계가 정확한가? 약간 의심이 되고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종종 전자혈압계가 미심쩍다. 네. 병원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니 이게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의심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만 시중에 대부분의 전자혈압계는 이미 정확성에서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굳이 불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만약 지금 사용하는 그 혈압기계가 못 믿어오시다면 네. 병원에 오실 때 집에 있는 혈압계를 갖고 오셔서 병원의 혈압계와 번갈아 가면서 혈압을 측정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병원 혈압계랑 내가 쓰는 혈압계 수치를 비교해보면서 체크를 해보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의구심이 풀리실 건데요. 이제 다만 유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혈압은 이제 잠시 몸을 움직이거나 그냥 단지 말을 하기만 해도 수치가 바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꼭 안정된 상태에서 앉은 자리에서 연달아서 교대로 이제 측정을 하셔야지 정확히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과 집에서 가정용 전자혈압계로 측정한 혈압을 비교해서 내가 쓰는 혈압계의 정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혈압계 하면 궁금한 점이 요즘은 건강관리를 이 스마트워치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시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스마트워치로 재는 혈압계는 진짜 정확할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착용하고 실제로 이걸로 혈압을 측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그 측정 결과를 고혈압과 진단과 치료에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 기기로서 사용을 해도 될 만큼 유용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도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주기적으로 보정을 해줘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기에 아직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이제 위팔에서 재는 전자혈압계를 우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루빨리 또 기술이 발전해서 스마트워치로 간단하게 혈압을 잴 수 있는 때가 오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고혈압 환자분들이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다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혈압 강화제는 보통 24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먹는 시간대를 정하고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언제 먹어야 될까요? 네. 교대 근무 패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그냥 꾸준히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이런 패턴이라면 밤에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대체로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야로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때는 바뀔 때 주야간 근무가 바뀔 때가 문제가 되는데 복용 주기가 그때 36시간으로 길어지는 것보다는 교차할 때 한 번 12시간 간격으로 당겨서 복용하시는 게 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겨서 먹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혈압은 보통 활동하는 도중에 상대적으로 좀 높고 변동폭도 큰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수면 중에는 보통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활동하는 시간대에 혈압약이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근무 패턴이 아니고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러면 시차가 있는 곳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기본 원칙은 현지에 가셔서도 아침에 복용하는 걸로 기존 리듬을 유지하시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아침에 약을 복용했다면 현지 시간으로 아침에 먹는 걸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을 복용 시간을 현지 시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24시간 간격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괜찮을까요? 여행을 할 때 처음에 한번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아침에 약을 일단 먹고 저녁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간다. 뭐 예를 들면 LA로 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은 비행 시간이 한 뭐 10시간, 11시간 걸리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대개 현지에 도착하면은 현지 시간으로 아마 오후 3시쯤일 겁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한국에선 다음날 아침 이 그렇죠. 정도가 되어 있죠. 이제 약 복용한 지 한 24시간이 된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약을 먹는 거죠. 일단 한번 먹고 LA에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24시간보다는 좀 짧지만 다음날 아침에 한번 딱 드셔주시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아침에 먹는 걸로 맞춰지게 되죠. 이게 이때 두 번째가 이제 24시간보다 조금 짧게 복용하시는 셈이 되지만 뭐 실제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혈압 강화제는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대 원래 약을 복용하던 간격을 최대한 지켜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고혈압은 보통 좀 연세가 있으신 이 어르신, 노인분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은 그럼 혈압 조절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수축기 혈압 140 미만을 목표로 잡는데 이게 네. 사실은 젊은 연령대와 목표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뇌나 심장, 신장 등 이제 주요 장기 기능이 이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노인 환자 경우에는 이 혈압을 너무 엄격히 조절했을 때 이런 주요 장기에 대한 혈압 공급이 떨어지게 만들므로써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 용량을 결정할 때 각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신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약 용량도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 나이가 많은 고혈압 환자라고 해서 혈압이 높아도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건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네. 이건 의사하고 잘 의논해서 적절한 수준의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게 맞는 이 혈압 조절 목표치를 설정했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본격적으로 실생활 밀착 꿀팁들을 저희가 알아봐야 될 텐데 혈압 조절에 효과적인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이 혈압 낮추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효과가 좀 크다고 알려진 운동은 걷기, 달리기, 수영, 등산, 자전거 이런 등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네요. 네, 그렇죠. 실천하기 좋은 운동들이 많으니까 꼭 같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혈압 강화 효과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근력 운동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뱃살을 빼고 이런 거에는 근력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환자분들을 위한 최고의 운동을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운동 뭘까요? 이게 하자마자 막 혈압이 높았던 혈압이 쭉쭉 내려가나요? 그런 운동인가요? 네, 그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최고의 운동은 환자분들이 취향에 맞고 좋아하고 그래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운동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즐기면서 하면 꾸준하게 할 수도 있고 계속 운동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가 크겠네요.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이 좋으냐라는 것보다도 뭐 무슨 운동을 하시든 나한테 맞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충분한 시간, 횟수, 충분한 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게 좀 숨이 좀 차지만 이제 말은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중간 강도의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최소한 30분 이상 정도, 주당 3회 이상은 최소한도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적절한 강도와 횟수로 해야 한다. 이게 중요 포인트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바로 술입니다. 술. 가끔 술을 마셨더니 혈압이 낮아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술이 이 혈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네, 물론 술도 혈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술이 혈압을 내려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많이 자주 드실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살짝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애주가분들이 아쉬워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착각들을 하시는 게 이제 네. 술 기운이 좀 있는 상태로 혈압을 측정을 하면은 혈압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술 드셔서 혈관이 조금 늘어난 상태가 됐을 때 혈압이 좀 낮아지는 거고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거 지나서 이제 술이 깰 때쯤 되고 나면은 결국에 이제 마신 술의 양에 비례해서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술이 혈압만 올리는 거가 또 아니죠. 술이 혈압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수치가 올라가나요? 체중을 올립니다. 그렇네요. 술만 마시면은 뭐 안주도 많이 먹게 되고 이러면 배가 나오죠. 이게 되게 술 한 병이 보통 한 600칼로리 정도로 네. 잡게 되는데요. 이게 공깃밥으로 따지면 약 2그릇 정도에 해당이 되는 약입니다. 여기다가 안주까지 곁들여 먹는다면 그쵸. 섭취 칼로리 이제 더 높아지겠죠. 이 칼로리들을 모두 운동으로 소모를 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운동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내 혈압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술 적당히 드시고 식단 조절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음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혈압 조절에 좋은 음식이나 식단 관리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환자분들께 식생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우선 이제 저염식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짜게 먹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잘 짚어보면 실제로는 소금 섭취를 꽤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싱겁게 먹는다 이거 좋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좀 뭔가 아쉽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어서 주의가 필요한 음식을 좀 알려주셔야 저희가 딱 인식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식사에서는 국물 음식을 조심하셔야 그쵸. 되겠습니다. 간이 적당히 맞고 별로 짜게 먹는다 생각을 안 하면서도 실제로는 소금을 꽤 먹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로 밖에서 사서 드시는 경우가 외식을 그쵸.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 소금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메뉴 선택에서부터 저염식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총 2편에 걸쳐서 고혈압과 혈압 강화제에 관한 잘못된 정보도 바로 잡아봤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꿀팁들까지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도 없고 약을 안 먹는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방치하거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꼭 성지동 교수님이 알려주신 여러 정보와 꿀팁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혈압 건강 챙기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